164페이지 마지막 문장. 다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봉급이 올라야 해. 승진만 된다면 학교로 돌아가고 공부를 더 해야겠어.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야근을 할 거야. 부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165페이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생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은 오직 수입에만 초점을 맞춘.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정제의 손익계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려면 이런 추가 수입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얻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이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가장 큰 이유, 즉 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재정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에 매달려야 하고 늘 안전하게 움직여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직장에 다니든 육체근로를 하든 마트를 하든 뭘 해야 된다고요? 조금씩 자산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잘리는 순간 나는 위험해지는 거죠. 자산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부재조정이 성행하게 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은 그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부르던 주택이 실은 그들의 산채로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자산은 매달 그들의 돈을 앗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자산인 자동차 역시 골칫거리였다. 차고 안에 놓아둔 $1000짜리 골프채는 더 이상 $1000가 아니었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 골프채 무게도 문제죠. 계속 싣고 다니잖아. 실업률.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선거 운동은 일자리 마련에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보도 주체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공식과 통계를 반영하는데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7년 전세계 실업자 수가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게다가 로봇이 갈수록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전세는 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지금 미국은 성공했죠. 미국은 실업률도 잡아가고 있고 지금 너무 잘 돼서 난리잖아요. 트럼프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원래 성장률이 4%가 됐잖아요. 1분기 성장률이 3.8%.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우리 마이너스 성장률이 1년 성장률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재용이 대통령 해도 돼. 이게 정부처럼. 사람들이 잘 헷갈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지금 6% 7% 정도 되나? 중국이 6% 미국이 4%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마이너스 0.3%죠. 그러면 4% 우리도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 같은 경우 공부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인구를 봐야 돼. 인구. 지금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되고 있죠. 일본이 1억 몇 천만, 그 다음에 미국이 2억에서 3억, 일본이 1억에서 2억.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는 쉬워요. 근데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건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2배, 5배 되는 나라가 그런 성장을 했다라는 건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하고 환율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 중 대다수는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신용거래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은행이나 회계업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산이라 인정하는 순자산 항목을 보고 있노라면 창문으로 흥미롭다. 언젠가 나도 대출을 받으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 재정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자산 부분을 늘리기 위해 새로 산 골프채와 예술품 컬렉션, 책, 전자제품 아르마니 양복, 시계와 신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상적인 소지품들을 적어냈다. 하지만 나는 대출을 거절당했다. 부동산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대출심사위원회는 내가 주택임대를 통해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왜 공급을 받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명품 양복이나 골프채 또는 예술 수집품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삶은 때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부자가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뭘 좋아한다고요?
월급을 좋아해요.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예, 정제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 실은 진짜 부자인데 진짜 부자인데 종합소득세를 부는데 증명할 방법이야. 근데 종합소득세에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아니면 뭐 그걸 보는 거 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거기에도 안 나오잖아, 선생님. 그냥 부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면 부가가치세 100%다 신고하지. 뭐 100%다 신고하지. 부자들은 그러려고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도 아직 자기가 그 자산이 더 불릴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지금같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자신감도 있고 젊고 더 많이 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신고를 해요. 그런 경우는 아주 몇 프로에 들어가는 거고 1조, 2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산가가 되려고. 네. 근데 많이 일반적인 벌면 뭐 해?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절면 안 되는데 이게 한 300억 넘어가면 300억이나 1000억이나 500억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네,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제주도에 1000억짜리들도 몇 명 있다 하더라고. 제가 자기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줘서 1000억이나 300억이나 500억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때부터 숫자 차이인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다 이거. 그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게임이 되는 거야. 게임. 사업을 게임처럼 한다 이거지. 그러면서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고 요거 따는데 10개 중에 잭팟을 2개만 터뜨리고 그러니까 3개만 돌전을 해도 부르마블처럼 하는 거. 진짜로. 그 사람이 철학관을 자주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지금 안 믿어요. 그런 거 완전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편지에서 지금 부채를 쓰는 건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편지를 때리는 운이 딱 올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자기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있잖아요. 네. 부풀리고 있다라는 건 즐겨.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고 있다라는 건 이걸 부풀려서 부채를 이빨 땡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이빨. 그러면 이 편제를 때리는 딱 오는 그 순간 가는 거예요. 근데 보유한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 가더라고. 선생님 그러다가 부동산은 갔는데 선생님 그러면 대우가 왜 갔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건 좋은데 기존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가요. 되게 싫어요. 그런 거 보면. 그 나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넌 어린 놈이 미친놈아. 그러면 자꾸 철학관 댕기냐고. 가면은 맞는 말도 많이 해요.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철학관 다녀가지고 잘 되는 부자가 누가 있는데? 이건 삼성 이건희가 이걸 못 이병철. 살아본다 그랬죠. 아니 이건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희가 아니라 이병철. 이병철이죠. 삼성이 철학관 삼성가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정말 난 그건 몰랐었어. 내가 왜 삼성 좋아한다고 했죠? 스터디 받으면서 한 거였어. 가문 가문도 그렇지만 내가 왜 노조가 없어. 현대 좋아하다가 삼성 이병철이 더 좋아한 이유가 이건희를 회장시켰잖아.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이건희는 세 번째잖아. 그 위에 형이 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딱딱 치고 이건희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희 회장 몰빵해줬잖아. 그래서 지금의 삼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엊그저께 내가 사주 공부하는데 사주 보고 이건희를 준 거래요. 그 사람이 제일 적어였으니까 이병철이. 이병철이가
그리고 이병철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병철이는 뭐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본 가서 일본 사주 1인자 만나고 대만 가서 대만 사주 1인자 만나고 중국 가서 중국 사주 1인자 만나고 우리나라의 사주 1인자는 그냥 옆에 끼고 다니고 삼성이 그렇게 해서 삼성이 된 거예요. 사주 부서를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주를 우습게 아는 사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이런 사주 볼 확률이 되게 낮아져요. 왜 낮아지는지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 때문에. 잘 되고. 근데 자기만의 그게 있어. 예를 들어서 번호는 차 번호나 핸드폰 번호는 올라가야 돼. 자기만의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제주도 넘버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넘버스. 토가 목화토금수잖아요. 목화토금수. 네, 목이에요, 목. 목화. 그 사람이 목이어서 그렇다니까 그냥 갈 수 있다고. 제가 화. 목이 물불 안 가리고 굿짝굿짝 자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이 위험한 거예요. 토가 5하고 10이잖아요. 키도 얇아. 토가 5하고 10이라고. 수가 1하고 6이에요. 1하고 6이고 금이 4하고 9. 화는요? 화가 27. 목이 난 차 38. 2527이었는데 그게 사고 한 번도 안 됐나? 그러면 38. 그 자기한테 맞는 숫자. 자기 좋아하는 숫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 내가 토면 50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래? 토 50이죠. 그 다음에 목 27이죠. 화가 목이 38이죠. 그 다음에 수가 16이죠. 금이 49죠. 선생님 화라고? 네. 선생님 화인데 선생님 보면 화가 몇 개 있어요? 저 3개요. 화가 3개 있어? 선생님 사실 빨간 게 3개 있어? 3개였던 것 같아요. 8글자 중에? 제 그전에 차 번호가 2527이에요. 5년 동안 빨간 거 3개예요. 접촉사고 한 번 안 났어요. 빨간 거 3개고 노란 거 3개. 저 초록색 몇 개 있어? 2개예요. 초록색 2개 있어? 노란 거 3개, 하얀 노란 거 거 2개. 3개.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거 하고 이게 충분히 많은 거잖아. 그럼 선생님 신강이라고 해요. 신강은 뭐냐면 근데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자기가 쎄, 자기 힘이 자신감 만땅이고 그 내불나게 나가 합격해. 이 허세, 스웨그 이런 사람은 38, 27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화잖아. 화의 재산은 뭐예요? 화해. 재산. 금이지. 근데 이 사람이 하얀 게 하나도 없잖아, 사주에. 2개. 없죠? 2 개예요. 있다고? 녹색 2개, 빨간 거 3개, 하얀 거 2개, 노란 거 3개. 하얀 게 있으면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하얀 거 2개인데? 재산 있다고? 정제편제가 있다고? 근데 편지 2개가 왜 생겼죠? 바뀌었다. 음력? 음력 5월 29일. 바뀐 거 같은데? 저번에는 하얀 거 아까는 없다며. 있어요 2개. 나는 원래 없었는데. 네. 근데 또 선생님은 회색깔 2개. 이것도 많아. 이 색깔이 똥 색깔도 많죠. 동색깔 3개예요. 3개 있죠. 그죠? 선생님 뭐가 없냐면 이게 없단 말이야. 얘가 금이. 그러니까 자동차 사라고 한 거잖아. 철학관 아저씨가 자동차를 사도 좋고 비행기를 자주 타도 좋고 기차를 자주 타도 좋고 좋은 차 사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야. 선생님은 금이 있으면 재산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지금 선생님 사주에 금이 없잖아. 이거 까만색은 몇 개예요? 2개예요. 까만색도 2개 있다고? 그러면 선생님은 무조건 번호를 사구사구를 써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선생님 솔직히 얘기할게. 그 물건만 잡으면 자꾸 4개가 잡혀요. 뭘 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래서 내가 전화번 선생님 전화번호도 사구사구 뭐 모든 거 다 사구사구 하면 이게 선생님 또 마트잖아. 그 사구사구잖아. 번호 뭐지? 1011입니다. 아니 자동차. 4218. 일단 선생님 바꿔야 돼.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 사구사구 들어간 거를. 이거 20. 그리고
아니 저 뭐 하면 되잖아. 연결해서 연결을 하면 되잖아. 사구사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가게 전화번호도 예를 들면 뭐 사구사구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선생님은 사구사구 써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만 잡으면 자꾸 4개가 잡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 쓰면 안 된다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구사구 말고 다른 숫자가 있으면 사주가 더 이제 삐뚤어진다. 8708 4949. 사구사구에다가 선생님 뭐다? 하얀 옷. 그럼 하얀 옷 뭐다? 나 하얀 옷 안 입으면 수담이야. 선생님 네이하고 팬티 무조건 다 하얀 걸 입어야 돼. 색깔 있는 거 다 쓰지 말고. 아니 저 흰색 원래 좋아해요. 그러니까 흰색으로만. 흰색, 회색. 네. 그 회색은 수거든 수. 수니까 회색은 뭐 하니까 회색도 괜찮긴 한데 제 옷의 80%가 흰색, 회색. 금이 흰색이에요. 금이 흰색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내가 흰색 없으니까 그걸 좋아하나? 보완하는 그리고 거예요. 그 흰색이 저 사람한테는 재산이거든. 재산이. 네. 수표.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 없으니까 그거를 하는 거구나. 보통은 나하고 보통은 또 어디 나 여기저기 써놨어. 나하고 나를 살려주는 예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아니 수하고 파 일반적인 사람은 수하고 파 비견겁제하고 인성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다 있어. 재산은 없어. 그러니까 사고사고를 써야지. 핸드폰 하면 내한테 보냈어. 나 핸드폰 번호 바꾸더니 4949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제나 편제 하나만 있었으면 진짜 멋있는 사주 중에 하나인데 그 정제 편제를 일부러 만들어야지. 근데 어쨌든 자기가 신강하니까 보통 재산이 많은 사람이 신이 약해요. 제다 신약이라고. 선생님? 나. 그 다음에 강민이도 신약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주에 재산이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못 끌고 가. 못 받아들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형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지? 차는 좋은데 바퀴가 허술하거나 막 그런 거야. 못 실잖아. 근데 지금 저 누구는 면책 선생님은 프레임은 좋아. 차대는 좋아. 근데 이제 실을 재산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집을 지어도 흰색으로 줘요. 아니 흰색도 그렇지만 철골. 금이 없으니까 응. 남집 뭐 그런 거지. 나무집보다. 수가 없으니까 연못 만들고. 선생님 다른 거 다 있다니까 사주에. 금만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순자산이 100만 달러니 10만 달러 또는 얼마라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울적거린다. 순자산이 정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자산을 팔게 되면 그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부족해지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해 자산을 팔지만 개인 자산은 대개 대처한다. 167페이지.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부족해지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들은 현금을 얻기 위해 자산을 팔지만 개인 자산은 대개 대처대주표에 적혀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린다. 혹은 자산을 팔아 수입을 얻었다고 해도 그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즉 이번에도 정부가 그들 몫을 챙겨가기 때문에 결국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현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순자산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치가 적다.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라. 직장을 유지하면서 부채가 아닌 진짜 자산을 사라.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가치가 사라지면 일반 소장품을 사지 마라. 새 자동차는 그것을 구입해 대리점에서 몰고 나오는 순간 당신의 지불한 가치의 25%를 잃는다. 아무리 은행가들이 자산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내 400달러짜리 티타늄 고부채도 내가 티셔츠를 알리는 순간 가치가 150달러로 떨어진다.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 이거예요. 무조건 자산만 만들다 보면 집으로 가져오고 나면 지출을 낮추고 부채를 줄이고 부지런히 튼튼한 자산 기반을 만들라. 아직 독립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모로부터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은 정확히 배우고 있죠. 정제편제 개념도.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자식들을 낳은 다음 재정적으로 심각한 처지에 직면해 결국 직장에만 매달려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사게 될 테니 말이다. 나는 젊은 부부들이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해 은퇴 직전까지 빚에 치이며 사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막내가 독립을 하고 나서야 노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부모가 병이라도 나면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어떤 종류의 자산을 사야 할까? 내게서 진짜 자산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된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직업이네. 난 직업이야. 그래서 사업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돼. 근데 선영 선생님도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선생님이 뭐 지점을 하나 만들든가 또 프랜차이즈를 해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 선영 선생님도 그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가게가 아니고. 아니 가게이지 않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가게로 출근하는 건 재미가 없다고. 근데 이제 놀아요. 나 오늘 놀아? 아 오늘 해. 근데 그 뭐지? 저 사무실 있고 거기로 출근하는 건 또 다르지. 가게로 출근하는 거에 비하면. 맞아요. 저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주방의 네, 일을 그렇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건데 못하는 걸 하려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게 아니고 선생님은 네. 식상관 생재라고 해서 선생님은 재산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주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뭔가 좀 생산성 있는 일. 큰 일을 하는 건 괜찮아. 나도 집안일 하는 건 내 진짜 너무 아까워요. 난 진짜. 그럼 돈을 하여보면 가정부를 써. 지금 얘가 그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되잖아.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어음이나 차용증, 음악이나 원고, 특허,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그 외에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니고 이렇게 쭉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우리는 이걸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20권이나 되는 책을 2~3번씩 다 읽어봤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요 주식 있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도 여러 있을 거예요. 이모부는 좀 알아보지. 응? 주식 제대로 하는 사람 많이 있어. 야매로 하지. 지금 장난도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지금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전에는 폭락을 해도 주식만 폭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환율까지 같이 움직여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환율까지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 되게 비관적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무디스 이런 데서가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국 신용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68페이지 졸다가 걸려 졸다. 선생님네가 주식 못하죠. 채권 못하죠. 채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채권 요번에 누가 우리나라 채권 팔았죠? 저쪽 유럽 애들 중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채권 다 팔았는데 노르웨이인가? 네, 노르웨이였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 채권을 다 팔았어요. 우리나라 채권을 다 팔았다라는 건 그 무슨 말이죠? 끝났다. 거기 되게 대표적으로 안정자산에 투자하고 하는 유럽 대표적인 쪽에서는 그룹인데 우리나라 보는 게 거의 뺐다 끝났다. 우리나라에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젠 한국의 경제 상황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20년 동안 망했어도 일본 엔화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렇다라는 말은 일본 채권도 안정적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을 우리나라 채권은 어떤 국가에선가 한국 채권은 아예 다 팔아버려라 이런 거는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가 작곡할 거예요, 작사할 거예요. 그죠? 어음이나 차용증 이런 건 또 위험하죠. 그렇다고 선생님네가 지금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도 아니죠. 백종원처럼.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어. 1번. 그러니까 그건 선생님 희망사항이잖아. 지금은 아니잖아. 희망사항. 내가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안전한 직장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 내가 부동산을 모으는 이유는 단순히 건물과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선생님들 나중에 부동산 하면 알겠지만 아마 저 남미 선생님은 알 거예요. 정말 특이한 부동산은 진짜 특이해요. 그리고 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매력이 있잖아요. 매력 덩어리예요. 그냥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고 집값이 내리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랑 엮이고 은행 대출하고 엮이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머리만 굴리면 동부경처럼 그냥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니까, 부동산이. 근데 우리가 주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삼성 주식을 샀는데 삼성이 엄청 잘 나간다고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시세 차익밖에 없잖아요. 그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그리고 또 주식의 문제가 되는 건 시세 차익이 나도 못 팔아. 좀 파세요. 안 팔아. 이게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팔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식은 떨어져? 못 팔아. 왜? 본전세가 나서 못 팔아. 방법이 없다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팔고 이거 빌딩 하나 사고 이게 가능해. 내가 그게 된다니까. 주식은 그게 안 돼. 오르면 오른 대로 못 팔고 내리면 내린 대로 못 팔고. 그래서 결국 다 망하잖아요. 주식. 장기전으로 갖고 가서 돈 번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은. 부동산 부자들은 내가 많이 봤어. 되게 재미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갔다 예금을 하잖아요. 예금이 3.1%야.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하고 쇼를 하고 거기에서 방탄소년단을 데려와도 예금은 3.1%야. 근데 대출은 있잖아요. 이자가 달라. 우리가 가서 이거 해도 내려주고 그러면 나 뺏구다 이렇게 협박해도 내려주고. 대출이자는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 다양해. 169페이지. 또한 나는 작은 회사들, 특히 신생기업들의 주식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기업가라기보다는 모험심이 강한 창업가이기 때문이다. 제가 저번에 장외 주식 설명했죠. 예. 이거 그 얘기예요. 나도 처음에는 캘리포니아의 스탠다드 오일이나 미해변대, 제록스 같은 거대 조직에서 일을 했다. 스탠다드 오일 누가 창업했죠? 스탠다드 오일. 뒤에 쭉 나오겠지만 앞뒤로.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록펠러. 지금 미국의 회사들은 전부 록펠러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름 회사들은. 근데 록펠러가 다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가, 연방정부에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야, 회사 쪼개라고 그래가지고 회사 쪼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원래는 다 스탠다드 오일이었었는데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 쪼개져서 록펠러는 망했다? 더 큰
큰 부자가 됐어요. 왜죠? 쪼개진 회사에 전부 주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영하고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시장에 경쟁사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져요. 근데 그전에는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작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독점이지만 독점이면 작은 시장이 유지돼요. 근데 연방정부에서 와가지고 쪼개니까 이게 3개가 4개로 쪼개졌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플레이어가 4명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창조적인 정신하고 혁신이에요. 이제 회사가 4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가 갖고 있던 걸 4개가 이제 뭐 하겠어요? 자기네가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커진 거라. 록펠러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거지. 미해병대 제로스 같은 거대 조직에서 일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실은 내가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되게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 때로 회사를 창립해서 주식 상장을 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도 제주도에 상장한 회사가 있나요? 없어요. 다 성가서. 딱 하나 있겠죠? 제주은행? 제주은행 상장돼 있죠? 제주항공은 안 되죠. 제주항공은 우리 제주도 회사라고 할 수 없잖아. 애경 거지. 애경으로. 성가수. 그럼 공 거시기 회사여서 상장이 안 되잖아. 그건 도회사잖아. 도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게임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기업화 시켜야 되는데. 서울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내가 상장을 할 때 제일 쉬운 상장이 뭐죠? 제일 쉬운 상장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이 왜 분리되어 있을까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그거 이제 좀 큰 규모랑 잘. 벤처 위주로. 벤처 위주로. 벤처 위주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코스닥.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는 100억